최근 한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코로나19 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 최근 며칠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200명을 넘기며 또다시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이러한 한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소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봐왔는데 그들은 최근 아주 큰 발병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언뜻 들어보면 한국은 결국 이번 코로나19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 역시 잘 해결할 것이라는 방역 모범국으로서의 칭찬처럼 들리는데요. 한국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앞뒤의 맥락을 고려해 다시 한번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 유럽과 비교하며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더 낮다며 언제나 그렇듯 자화자찬을 열심히 한 뒤 한국의 재확산 문제를 언급한 것인데 여기서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극찬을 받아왔던 한국에서조차 재확산이 발생했다는 점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성과를 돋보이려는 의도죠. 그런데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생각이 다른 듯 보이죠. 이번 언론 브리핑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제 코가 석자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해 보이는 상황으로 전 세계 실시간 통계 웹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지난 20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약 570만 명으로 전 세계 총 확진자의 무려 25%, 즉 4분의 1 이상, 사망자 역시 17만 명이 넘었고 일일 신규 확진자는 최근 며칠 동안 4만 명대로 보고되는 등 통계 수치만으로도 심각성이 느껴질 정도죠. 새로운 발병이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협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이 더 악화된다면 이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세계적인 후퇴를 의미한다며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을 대한민국이 절대 아니죠. 먼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은 기존의 인공지능에 비해 정확도를 대폭 개선해 2주 뒤 상황까지 예측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극대화했죠. 또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제품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바로 한국 중소기업 클리어 윈 코리아에서 개발한 자가 발전식 자외선 살균기로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에 부착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 중소기업에서는 평소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위생상 괜히 찝찝하다는 이유로 핸드레일 부분을 잡지 않는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한 끝에 마침내 지난 2014년에 전세계 최초로 화학약품의 사용 없이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영구적인 살균 기능을 자랑하는 에스컬레이터 자가발전식 자외선 살균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5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해외 국가에서도 총 19개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한 제품 개선 과정을 거쳐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의 인증을 비롯해 미국 FCC 인증 그리고 유럽의 CE 인증 등을 모두 획득했을 정도죠. 이 제품은 백화점, 지하철역, 대형마트, 병원, 공항 등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에 살균기를 부착해 활용하는데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이 움직이는 힘을 이용해 내부의 발전기를 돌려 자외선을 만들어내는 원리로 별도의 전원장치나 배터리가 필요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아시아에서는 최대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로 꼽히는 전북대 인수공통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 역시 통과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는데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해당 제품의 자외선 살균 장치에 통과시키면서 그 결과를 기록했는데 먼저 한 번 통과할 때는 약 90%, 세 번 통과 시에는 99%가 사멸됐습니다. 즉 에스컬레이터가 회전하면 할수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세포가 자가 발전식 자외선 살균 장치를 더 많이 통과해 바이러스의 생존 가능성을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45개 이상의 해외 국가로부터 주문이 폭발적으로 들어왔는데 8월 현재까지 국내에 2,000대, 해외에 4,000대를 판매했을 정도죠.
총리 측은 여름 휴가를 이용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당일 일정으로 검진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아베 총리의 건강을 둘러싼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개요대 부속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은 뒤 오후 6시쯤 병원을 나섰다. 아베 총리는 몸 상태를 묻는 취재진에 수고하셨다고만 답하고 사저로 돌아갔다. 병원 측은 이날 총리의 방문에 대해 지난 6월 검진에 따른 추가 검사 때문이라며 통상적인 검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검사를 받은 것을 두고 총리 건강에 실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지지통신은 자민당 내 총리 건강을 우려하는 의견이 확산된 시점에서 검진을 받은 것은 억측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병원 방문은 최근 건강 이상설 보도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일 발매된 한 주간지는 지난달 6일 총리가 집무실에서 토혈한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TBS와 TV 도쿄 등도 아베 총리가 총리 권좌에 들어설 때 걸음이 이전보다 확연히 느려졌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때에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등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보도하고 있다. 총리 관저는 2015년 아베 총리가 피를 토했다고 보도한 주간지에는 기사 정정 요구 등 적극 항의했던 것에 비해 이번 보도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장기화로 인해 총리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안색이 좋지 않다 등의 말이 돌고 있다. 아마리 아키다 자민당 세제조사 회장은 전날 후지TV에 출연해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연일 쉬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하고 책임감이 강해 본인이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며칠이라도 좋으니 강제로 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총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1차 정권 때인 2007년 9월 지병을 이유로 총리직 사퇴를 전격 발표한 전력이 있다. 당시 스트레스성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들었으나 강요들의 잇단 정치자금 스캔들과 참의원 선거 참패 등에 따른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었다. 이에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따른 지지율 급락과 맞물려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최근의 상황이 총리직 사퇴 당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사퇴 후 개발된 신약 아사코를 복용해 건강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매년 오복 명절을 전후로 야마구치현을 찾아 성묘하거나 야마나시훈 별장에서 취미인 골프를 즐기며 여름 휴가를 보냈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따른 여론의 비판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귀성 및 이동 자제 요청으로 도쿄에 머물고 있다. 아베 총리는 15일 전국 전몰자 주도식 참석 후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사저에서 약 1시간 회담했다. 16일엔 사저에만 머물렀고 이날 검진 후 18일까지 휴가를 보낸 후 공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2달 만에 재차 병원 검진에 들어가는 등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쾌유 기원 메시지를 보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예년에 비해 절제된 대일 메시지를 발신했다.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의 건강 상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빠른 쾌유를 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외교부 차관도 문 대통령의 쾌유 메시지는 현재 어색한 한일 정상 사이를 푸는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한일 갈등은 대한 수출 규제, 징용 배상 등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양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풀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문통은 지난 6월 에르난데스 온드라스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되자 트위터를 통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빠른 쾌유와 온드라스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도쿄 게이오 대학병원에 들어갔다. 관저 관계자는 통상적인 건강검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2달 전인 지난 6월 13일 이미 정밀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차 검진을 받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이오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날 검진에 대해 지난 6월 검진에 따른 추가 검사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6일 관저 집무실에서 토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 아베 총리의 건강은 문제 없다면서도 토혈 여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제1차 집권 말기인 2007년 9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 등을 이유로 총리가 된 지 약 1년 만에 퇴진했다. 아베 총리 24일 이후 사임?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이번에도 건강을 퇴진 명분으로 삼으려고 일부러 공개 행보를 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도쿄 나가타초 일본 정계를 총칭해선 꽤 오래전부터 아베 총리의 사임 시점으로 8말 구초설이 바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월 24일이 거론됩니다. 2012년 12월 26일 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총리는 이날로 2799일 연속 재임을 하게 됩니다.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를 제치고 단일 임기 역대 단독 1위가 되는 날입니다. 사토는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친동생입니다. 아베 총리에게 이날은 보다 특별해 보입니다. 자신이 유치부터 개최까지 마무리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에도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정치적 기원인 자위대 합헌화 등을 위한 헌법 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지출 확대로 시장의 통화를 풀고 초저금리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아베노믹스 역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엔 코로나19 대응 미숙으로 국정 지지율마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죠. 결국 아베 총리가 일본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을 마지막 타이틀은 전무후무한 장기 집권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아소 임시 총리로 등판?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아베 총리가 병원을 다녀온 17일 밤 쉬지 않고 일한다면 누구라도 몸 상태가 이상해지지 않겠나. 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일의 하나라고만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는 총리 동정을 보면 아베 총리는 1월 26일부터 6월 20일 사이 147일 동안 공무 없음, 즉 휴일이 없었습니다. 아소 부총리의 이 발언이 특히 주목되는 건 최근 두 사람의 만남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가 병원에 가기 이틀 전인 15일, 아소 부총리는 도쿄 시부야 자택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아베 총리의 맹모로 꼽힙니다. 특히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는 일본 총리도 지냈습니다. 아베 총리가 1차 정권을 내놓은 직후이죠. 이른바 머리 없는 정국에서 아베를 대신해 머리 역할을 해낸 전력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두 사람이 15일 만남에서 어떤 수위로든 총리 사임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퇴진 이후 임시 대리 서열 2위인 아소 부총리가 또다시 잠정적으로 총리를 맡는 게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는 아소 부총리는 전후 최고 총리로 꼽히는 요시다 시게루의 외손자로 아베 총리의 버금가는 정치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멈춰있던 일본 정치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베 퇴장, 아소 등판이 현실화할까요?